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마 오늘이 또 대체 휴일이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행복한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컨텐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볼까요? 2월달이 짧다 보니까 금방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좀 암울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먼슬리 리턴 기준에서 2월달 약 17% 정도 하락 마감하고 끝이 났습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 2025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2월달 한 달 좀 크게 쉬어갔기 때문에 상승장이 온다면 큰 파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더리움도 한번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이 17% 정도 빠졌다면 이더리움은 거의 2배 가까이 빠졌네요. 32% 정도 하락을 맞았던 2월달이었다. 역사적으로 2월달 자체가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측하는 것만큼 그대로 가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빠졌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 사실 뭐 40% 50%까지도 엄청나게 빠졌던 2월달이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상승장 중에 연출된 일시적인 하락 조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포브스에 올라왔던 억만장자죠. 이 하워드 막스의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무언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서 홈런을 치기보다는 높은 타율을 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에 집중해서 이제는 불장이 올 거야 확실하다고 믿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게 무엇이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부족한 게 무엇이지를 인지하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생각할 때 사실 긍정보다는 부정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나는 선물 트레이딩을 해서 홈런을 칠 거야. 일확천금을 이루는 부를 노릴 거야. 이렇게 극단적 탐욕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펀더멘탈에 공부하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 공부하면서 높은 타율을 노리는 투자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하워드 막스는 이런 명언을 날린 바가 있죠. 다른 투자자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요. 2월달 굉장히 큰 하락폭을 맞아서 많은 개인들은 패닉셀하며 시장을 떠나갔지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손절로 끝이 났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며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는 것,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 확률을 열어놨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들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지금 현재의 사이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이클이며 세력들이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의 저자이죠.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은 세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사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깨져버린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를 언급하고 있죠. 현 시점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가 넘어간 실적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은 이미 파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본인은 미소를 지으며 더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역사적 패턴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는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기축화시켰죠. 이제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무언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정수 단위로 최소 1개 정도는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깨진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XRP, 금융 엘리트들이 충분히 핸들링하면서
화폐에 대한 패권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CME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파생 상품 거래소죠. 이 솔라나에 대한 선물을 상장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ETF의 청신호가 보여지고 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 알트코인에 대한 ETF를 받아들이는 스탠스, 또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미 국채 수익률 또한 하향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경제에 대한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위험자산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기조가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CME 그룹이 3월 중순 정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솔라나에 대한 선물 상품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사실 현물 ETF가 신청되기 전에 이 선물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먼저 깔릴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 CME 그룹 디렉터가 한 말이 좀 떠오르네요. XRP에 대한 ETF 또한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솔라나와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이미 알트코인에 대한 ETF 완전히 승인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 얼마 전 2월 중하순 시점에 XRP 또한 브라질에서는 현물 ETF 사전에 승인이 됐다라는 거. 암호화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그들은 늘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유럽, 동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먼저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 카운트다운은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끌어올리면서 블랙록이 신청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불장에 대한 기폭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을 안 볼래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또 기사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울프 리서치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 상승 촉매가 부족하다. 7만 달러 선까지 후퇴가 가능하다. 하나 더 볼까요? 전 비트맥스의 창시자죠. 아서 헤이즈 역시 ETF 자금 유출이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급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패닉셀을 하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팔고 더 저점에서 잡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움직임 또한 범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패닉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량 처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블랙록이 2월 말부터 3월 초를 기점으로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라임 쪽으로 입금을 하고 있다. 이 차이는 간단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일반 개인 투자자 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프라임이 붙은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고액 기관 투자자 전용인데요. 그들이 거래소로 계속 비트와 이더 막대한 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거래소로 입금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기사와 함께 패닉셀이 나오고 ETF에 대한 순유출이 지속되다 보니까 블랙록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기관 중에서도 소형기관, 중형기관, 대형기관, 그리고 정말 고래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매크로 경제가 워낙 안 좋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경기 침체 우려 이슈까지 있었다 보니 이런 작은 기관들, 블랙록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기관들마저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자금을 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블랙록 자체에서 비트와 이더에 대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록에 대한 현물 ETF, 그 IBT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아마도 소형 투자자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2월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블랙록이 왜 자사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에 IBT, 블랙록이 현물 ETF를 추가했을까요? 정말 블랙록 자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사 투자 모델에 넣지 않았겠죠. 즉 다시 말해 소형 기관들,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관들은 빠져나갔을지언정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은
자사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 비트코인 ETF를 할당한 것,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움직임에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엑스의 설립자 제이슨 야노위치가 말한 것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 중에 잠깐 연출된 조정장일 뿐이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56%, 이더리움은 61%까지 빠졌던 이력이 있었죠. 하지만 2021년을 돌아본다면 엄청난 상승장이 연출됐던 해입니다. 2025년 역시 다사다난하겠지만 뒤돌아봤을 때 큰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일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하락 역시 작년 4분기의 긴축에 대한 영향이다.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죠. 이제 3월달 상승 반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 내려오고 있으며 유가 또한 생산량을 증대시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GMI 파이낸셜 선행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슬슬 상승으로 반전되는 움직임으로 연출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 시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지만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하워드 막스의 조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네요. 3월달에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타임라인이 몇 개 보이는데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3월 11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지 말지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SEC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3월 21일부터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소송 또한 아직까지는 막을 내리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미국 상원의원이죠. 이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의 연방정부보다 각 주들에서 각 주정부에서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준비금 처리할 것이다. 그 어떤 주보다도 입법 일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있는 유타주의 움직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 긍정적으로 고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만 승인되면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다라는 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이 말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황금기를 이끌 것이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리플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결국 XRP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 반영으로 이루어지면서 증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너무 가격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이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3월달 스타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